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예상대로 파탄난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미국의 새로운 공격 수단들 검토하면서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열쇠가 없는 칼날 잡고 부둥대는 중공의 대응 방식은 관심 없고요. 그래서 분석 가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의 추가 공격의 결과로서 앞으로 중공에 일어날 사건들, 즉 그 팩트들에는 당연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유심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끝난 미국, 중국 무역 협상, 솔직한 평가는요, 파탄입니다. 중공은 혹 때려다가 큰 혹 두 개 더 붙이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2천억 불에 대한 기존 관세율 10% 없애기는커녕 25%로 오지게 쳐맞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관세가 없던 3,250억 불에 대해서 새로 25% 매기는 미국 국내 절차 진행된다 이겁니다. 귀국길이 꿀꿀했겠습니다. 언론들은 이게 뭐 노딜이다, 다음에 베이징에서 추가 협상 진행한다 뭐 이러는데 이게 협상입니까? 이미 파탄 난 거고요. 현재 상황을 전제로 전혀 새로운 딜이 새로 진행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분석 영상을 올리면서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합의해봤자 얻는 거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추가로 더 얻는 거 별로 없고, 중공은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합의 대신 협상을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거나, 워싱턴 협상을 앞두고는요, 이 협상이 파탄나거나 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런 예상대로요, 협상 파탄시켜버렸고요,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면서 전체로서 미중 협상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No need to rush. 서두를 것 없다는 이 트럼프의 말. 지금도 미국 금고에 1,000억 불 이상씩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트럼프. 협상에 애간장 타는 것은 중공이지, 미국은 뭐 협상해서 딜이 돼도 좋고 안 해도 지금 이대로도 좋고 이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관세전쟁 초기에는 말이죠, No one wins trade war. 미국도 결국 손해볼 거다. 수입 물가 올라서 미국 소비자 물가 오르고 결국 미국 소비자 손해볼 거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빨리 협상해라. 또는 협상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주류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하나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중공도 말이죠, 초기에 이런 멍청한 소리 낑낑대면서 겁없이 대들었었죠. 그런데 이런 소리는 애송이들이 보는 책이나 있는 헛소리고요. 실제로는 이 전쟁의 신, 무섭잖아요. 미국은 전쟁의 신 이런 말 들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미국과 중공 간의 구체적 무역 전쟁의 결과가 어떨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 엄청나게 정교한 국가관리 시스템, 통계 시스템, 이거 지금 얼마나 정교합니까? 신뢰도 얻고 있고요. 이걸 매일같이 전쟁 손익계산하고 있었겠죠. 어느 순간 트럼프 뉘앙스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 즈음에 손익계산 끝냈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워싱턴 회담 앞두고요, 이 전쟁의 손익계산은 선언해버린 거죠. 미국은 손해 없고 중국만 추구하고 있다. 이게 그 결론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영상도 제가 올렸습니다. 그쯤에. 트럼프 말을 빌리자면요, 관세로 미국 생산물가 영향이 없고 미국 금고에 중공이 지불한 돈 쌓여가고 있다. 이거 지금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또 미국 연방제도준비제도위원회 부의장 페드 바이스 체어 리차드 클라리다, 얼마 전에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관세 전쟁이 미국 성장이나 물가에 미친 영향 없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경제 지표를 정말로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여러 경로로 많은 지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요, 이게 어떻게 하든 이거는 편견 없이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거 제가 수십 년 된 습관입니다. 데이터로 말하지 어설픈 학술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은요, 지난 4월까지 미국 경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거 흠잡을 게 안 보입니다. 굳이 나쁜 거 한번 대봐라,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하나만 한번 대봐라 그러면 저는 이 미국 기업들 부채가 많이 좀 는다는 거, 아니면 정크본드 이게 투자 붐이 일어난다는 거,
이 정도이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우려할 정도 아니고요. 이거 사건으로 터지지도 않을 것 같고요. 터져봤자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은요, 기울어지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수출 망가지는 징조, 물가 오르는 징조, 위안 환율 지속 약세 보이고 있고요. 외환 보이고 찌그러드는 징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업 부도가 사상 최대로였다는데 올해는 4월까지요. 이 기업 부도가 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요.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기업 회사채 만기 잔액이 점점 더 급증한다는 겁니다. 이거 임시로 빚으로 틀어 막으려고 1사분기 때 그렇게 부양 조치 취했는데 결국은 효과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망가지다가 어느 순간에 확 주저앉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이건 무슨 그러니까 계량 모델 돌리고 해봤자 그거 다 의미 없는 짓이고요. 유심히 냉철하게 관찰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 제가 매일 진행하는 오늘도 신나게 놀자 매일 아침 한 7시 30분 전후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큰 쟁점들 별도로 그 분석 영상에서 지금 다 다루어 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 결론은요. 관세 전쟁 10개월 딱 결론 내리면 중공은 약해지고 미국은 강해졌다 이겁니다. 중공은 이 전쟁의 종전을 강렬하게 원합니다. 예, 미국도 덫에 걸렸다. 이걸 지금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미국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답하기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미국은 중공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결정적 어떤 그 차이는요. 미국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중공은 원하는 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즉 칼 자루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의 대응 수단이 있다는 거 관심 둘 필요도 없고요. 분석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최적 전략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계속 하면 그만입니다. 관세 전쟁 질질 끌면서 중공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요. 한 가지만 다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전에 올렸던 영상, 이거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습니다. 예, 중공 붕괴 진행 과정, 앞으로 중공이 붕괴되기 전에 중공에서 일어날 일들 이렇게 시나리오 이렇게 쭉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바와 같이 미국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우리가 미국의 목표인 뭔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다 방법은 실천적인 방법은요. 미국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요. 이 추론된 결론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실천적 대응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저는 미국의 지금 이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의 목표가 최소한 말이죠. 최소한 이 미국 중간의 그 패권 전쟁의 목표에 대해서 많은 썰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썰의 구체적 내용은. 근데 그거 다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로 경제적으로 GDP 기준으로 중공 경제가 미국의 4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 때까지, 대략 지금 한 일본의 경제 규모 정도 될 때까지, 그래서 감히 패권 도전에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까지 찌그러뜨리 뿌리는 것, 이게 저는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상정을 하고 이 목표가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재검토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등이 지속 성장하는 동안 중공은 뒷걸음질, 즉 성장 둔화되다가 제자리 성장하다가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나, 두 번째로는 급속하게 중공 경제가 그냥 붕괴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요, 어떤 그 자연재해 같은 이런 사건 사고가 아니고요, 적절하게 통제되면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확 일어나기보다는 적절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서서히 망가져간다. 이란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위 중공 붕괴 진행 과정 이 영상에서 앞으로 그 중공이 붕괴되기 전에 중공에서 일어날 일들, 여기서 밝힌 기본적인 붕괴 모형, 그건 여전히 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장기적인 그런 어떤
관점을 전망을 하고 그런 것인데 뭐 한두 달 사이에 견해가 바뀌고 그러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견해라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 여기서 중공 해체라는 것의 의미를 저는 다시 한번 명확히 디파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종신 독재, 계획 경제, 국가 자본주의, 또 인권 말살 체제, 이게 붕괴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 그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14억 인구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중공 해체라는 것도 결국 중국 사람들이 선택할 문제이죠. 여기서 더 나가면요, 이게 지금 논점이 일탈돼서 저는 정치 문제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루고 싶지 않고요. 경제 쟁점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거는 스톱하고 싶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제와 관련되는 범위에서. 중공 해체라는 것은 자유중국으로 다시 시작하는 굿뉴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다시 시작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민주주의 안건은 자유입니다. 경제질서 안건은 시장이고요. 사유재산 보장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 담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선택하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아니고요. 인민독재와 같은 말입니다. 네. 중간 결론은요. 미국은 앞으로도 중공 계속 조진다 이겁니다. 달러로 목이 졸려가는 중공, 이 달러 목줄을 계속 조인다는 겁니다. 향후 미국 공격 수단은 과연 그건 무엇일까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안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협상은 파탄 났고요. 새로 협상한다는 건데 앞으로 미국이 중공을 어떻게 조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이게 쟁점입니다. 이게 안건입니다. 네. 어떻게 조질 것인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신문의 헤드라인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없이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열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지재권 손배소송 저는 제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켓 기업하고 중공 정부 동시에 때릴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수단입니다. 이미 미국은요, 중공이 기술을 훔치고 강탈해오고 있다고 욕설의 십자포를 계속 날리고 있고요. 지금도 날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 탈취, 강탈 문제는요, EU, 일본 등 선진국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도 다 동의합니다. 예, 그럼 미국이 펴주면 엄청 좋죠. 같이 적당할 때가 되면 같이 패버릴 겁니다. 예. 그 손배액 아주 클 겁니다. 강력할 겁니다. 그리고 집행도 용이합니다. 이거 집행 용이합니다. 소송 걸어서 이기면 집행도 용이합니다. 왜요? 중공 재산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그 집행해버리면 됩니다. 예. 중공은 이럴 것이 많다는 겁니다. 2. 중공의 국제법 위반 사례에 대북제재 뒷구멍판 흉측한 짓거리, 이거 까버리는 겁니다. 왜 까겠습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실시하려고 까는 거죠. 뻔하죠. 이미 미국은요, 중공의 인민은행도 세컨더리 보이콧 먹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을 달러 경제망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퇴출 가능할까요? 이거 어마어마하겠죠. 이거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거. 네. 진짜 물리적 핵폭탄 베이징에 던지는 것보다 이거 더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그럴 능력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의사와 그것이 적절한 수단일지, 가성비가 좋은 수단일지 이거 계산하는 거죠. 네. 그리고요, 만약 이런 카드 살살 흔들기만 해도, 모르겠어요. 저는 러시아 푸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알아서 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중공이 미국의 애완견이 되면 딱 좋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달러 목줄을 미국이 딱 쥐고서요. 애송이 새끼들 까불지 말고 미국 질서에 순응해라 이겁니다. 중공은 물론 선택의 자유, 프리덤 오브 초이스 있습니다. 목줄 자르고 싶으면 잘라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는 보신탕 집에서 해체되는 거죠. 3. 기존 중국의 IT 대기업 폐쇄기질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미국의 국내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중공 대기업들 조지라 하는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법 집행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동맹들 결집되겠죠. 4번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계속되는 거고요. 실질적 지배는 미국과 동맹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5번 RBI 즉 로드 앤 벨트 이니시에이티브, 소위 말하는 1대1로 정책, 이거 와해시키는 겁니다.
중공의 부채 대체 걸린 국가들 디폴트 리스크는 중공이 똑박서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거 좀 더 살펴보면요. 내년까지 중공 내부에서 중공기업들 부도 폭증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요. 중공 부채 대체 걸린 국가들 국가부도 사태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 내부야 망가지면 저는 이거 호재라고 본다 이겁니다. 이거 악재라고 본다는 겁니다. 뭐 이런 소식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가 부도 행렬이 이어지면요. 이거는 좀 염려스럽잖아요. 국제금융시장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 좀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걱정 뚝입니다. 이것도 그냥 두면 악재인데 미국은 악재를 호재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덫에 걸린 국가들 구조란 해주되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중공이 부담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한마디로 중공 이거 참 늙어서 축 늘어진 힘없는 고춧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미국이 왜 이럴까 할까요? 미국 목표는 중공 붕괴이지 중공 덫에 걸린 국가들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미국이 정치력 발휘해서 구조를 해주고 그 비용 중공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됩니다. 정치는 이럴 때 하는 것이죠. 네. 6번 한 번 매긴 관세 풀지 않을 가능성 높고요. 3,250억 불 추가 관세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공격은 더 집요하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지금 효과 좋은데 뭐. 네? 상친한테 또 찌르는 거죠. 예. 미국의 관세 공격, 예. 상친한테 또 찌르는 거죠. 만약 이것을 풀려면 더 큰 대가를 중공이 지불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중공은 약해지고 미국은 이런 관세 전쟁에 상관없이 더 강해진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죠. 이로써 빨리 중공 탈출해라 이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미국이 저격당한다는 겁니다. 7번 인권 문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문제제기 하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몽둥이질 이유를 쌓아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8번 이 금융공격 이거 무섭습니다. 그 끝판왕이 환율이 될 것 같은데요. 금융공격 어떻게 진행시킬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직 금융전쟁은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무역전쟁도 중공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데 금융전쟁은 상상이 안 되네요. 아마도 기상천외한 새로운 금융공격 준비되고 있으라고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뭐 어떤 짐작이 됩니다. 부채 하여튼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예? 웃기는 이런 농담 비슷한 소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부채질 살랑살랑 해대는 건 애송이 제갈공명 따위 인해 전술로 덤벼도 상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비교적 투명하고요. 또 적절하게 공개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 있는 동맹들도 결집해서 함께 공격하고요. 전리품도 함께 나누며 즐기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친구들도 막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많잖아요. 그런 막강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트럼프 외침을 다시 한번 평가해 봅니다. 전번 선거 당시에 미국을 위대하게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재선을 앞두고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세계의 성장 엔진은 미국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트럼프 재선 시대까지 또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이 세계의 성장 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식량, 에너지, 첨단 기술, 달러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EU는 계속 약화되다가요. 결국 와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다른 쪼무레기들과의 지금의 초격차 더 벌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정말로 많이 걱정됩니다. 다음에 별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놀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혼자 놀기보다는 같이 노니까 훨씬 더 신납니다. Thank you. See you next.